저는 KPI 투자자분들 리서치 팀을 맡고 있는 이정환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회사 소개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 저희 투자 전략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상품 위주로, 투자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뒤에 보이시는 게 저희 투자 철학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아는 것에만 투자한다, 평생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투자한다, 그다음에 주가가 아닌 가치만을 보겠다. 이 철학은 저 뒤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여러 개가 있는데, 투자 전략을 대표로 그 모든 투자 전략의 기본이 되는 철학이고요. 이 틀 안에서 저희는 모든 종목을 고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방식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른 투자 자본과 다른 투자 방법과 좀 다른 점이, 보통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얻겠다는 게 목적이죠. 근데 저희는 그 이전에 저희가 투자하는 이 행동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를 고민합니다. 그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이사님을 소개드리면, 신영증권에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치투자랩이라는 상품이 있었죠. 그 상품의 설립 멤버이셨고 7년간 운용을 하시다가 독립해서 나와서 KPI 투자자분의 운용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합 15년의 운용 경력을 가진 운용 전문인입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나오셨는데 특이한 점을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 주식 운용과 리서치를 담당하는 주요 인력이 3명이고요. 맨 왼쪽에 있는 제가 한양대학교 나와서 LG리스트를 거쳐서 지금 리서치 팀을 맡고 있고, 자, 가운데 백승호 팀장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삼성전기 인사팀을 거쳐서 저희 회사의 주식 팀장을 맡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최혁준 사원이 일본 조치대학교 출신으로 바로 저희 회사의 역사를 했습니다. 자, 경력을 보시면 특이사항이 저희 주식 관련 경력이 없죠. 대표님 포함해서. 저희 철학하고 어느 정도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게 저희 성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보통 주식 경력을 가지시는 분들은 저희가 못 뽑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몇 개를 같이 소개를 드릴 텐데,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기사가 바로 신영증권의 가치투자랩 관련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 성과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사에서 보면 연 49% 수익이 됐다, 이런 기사도 있고, 다른 기사 찾아보시면 3년간 130% 이상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런 기사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기사가 저희가 최근 오픈한 투자 전략인 콜라보 배분 관련 기사입니다. 오픈하고 나서 1개월 수익률이 꽤 높았죠. 지금은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교육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는 2013년 7월에 설립했고 자본금은 15억입니다. 그다음 여의도에 위치해 있고요. 대표이사님이 최재 주주로 계시고, 두나무 투자 1위뿐만 아니라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투자 전략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투자 단계를 10단계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스텝 1부터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격을 보고 주식시장에 접근하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1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원이 됐다. 싸네. 이런 가격 메리트 때문에 진입하는 시기가 초기 단계고요. 그리고 이런 가격의 추이를 보고 지금 가격에서 더 오를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게 원인이 될까? 그럼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팔기 때문에 떨어지고 오르겠다. 그래서 수급을 보게 되는 단계, 그다음에 수급의 주체인 세력을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세력이라는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 이런 동향을 분석하는 단계고요. 자,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 이 기업을 왜 살까 궁금하게 되고요. 현재 가치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싸구나 이 정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고 5번째 단계에 적어놓긴 했지만 현재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PER, PBR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가치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5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산 가치나 아니면 현재 이익 가치를 통해서 현재 가치보다 주가가 싸면 사게 되고 주가가 비싸면 이제 팔게 되는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미래 가치를 따져보게 되죠. 그래서 보통 1년 후의 실적 또는 다음 분기의 실적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는 추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추정 단계가 지금 여의도 대부분의 투자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7단계, 8단계가 저희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는 단계인데 저희가 강점이 있는 분야 부분이고요. 자,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아직 수치화되지 않은 그런 요소죠. 그래서 아직 기업의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미래에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근원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보는 게 이 경쟁력이고요. 경쟁력 다음에 지금 비록 기업이 경쟁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서 경쟁력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주식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7단계, 8단계가 저희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 투자는 보통 비상장 주식이나 아니면 벤처 투자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다음 사람의 투자는 문제 투자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다음에 설명하실 퍼시픽 투자자분이 아마 방향성 단계에서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꽤 높으시죠. 그래서 저희 윗단계입니다. 전략 소개를 드릴 건데 저희가 첫 번째 투자한 디파인 밸류였고요. 가장 오래된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희가 오픈한 롱테일 밸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변화를 한 트리거 밸류가 있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픈한 콜라보 밸류가 있습니다. 원래 순서상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콜라보 밸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가치 투자는 사실 선행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는 왼쪽 아래 그래프는 투자가 잘 된 경우죠. 주식 가치가 올랐습니다. 안 된 경우에는 완전 초장기 투자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그 가치 투자의 한계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 투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계속 찾았고요. 그 와중에 요새 로버 어드바이저가 많이 인기를 끌었었죠. 그런 로버 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 시스템을 저희가 이 협업을 통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기존 철학대로 주식을 고르고 그다음에 주식을 골라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매수하는 시기, 그다음에 매도하는 시기는 자, 시스템에 기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효율이 전에 한 번 투자했던 이 기회가 지금은 두 번, 세 번 투자할 수 있게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자, 매주 증권사에서 쏟아지는 리포트가 200여 개가 넘는데 그 200여 개가 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성장성을 분석하고 기간별 주가 등락 등을 분석을 합니다. 자, 모든 걸 통합해서 점수화시키고요. 그래서 매주 50개의 종목을 추려냅니다. 자, 이 50개의 종목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철학에 맞는 두세 개의 종목을 골라서 심층 분석을 하고 기업 탐방을 다녀오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매주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월 1회 이상 종목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투자 전략 중에 가장 매매 회전이 빠르고요. 투자 기간이 짧습니다. 자, 그래서 콜라보의 성과인데 작년 6월 21일 날 오픈을 했고요. 현재 3월 7일까지 누적 수익률이 31%가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7.4%였는데 성과가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47% 정도가 됩니다. 그럼 오늘은 원래는 저희는 투자 중인 상품은 오픈은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각 투자 전략별로 현재 가장 주력 상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라보 밸류의 지금 현재 주력 상품은 주력 종목은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이고요. CJ 프레시웨이는 대기업 식자재 유통기업입니다. CJ 프레시웨이를 저희가 보게 된 계기는 식문화의 변화에 있습니다. 1인 가구화 또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외식이 늘어나고 있고 가정 간편식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주목해서 이 기업을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소비자들의 식품 위생 요구 수준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점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는 외식 업체들이 점점 프랜차이즈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 유통이 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좀 넘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경쟁력은 일단 규모의 경쟁력이고요. CJ 프레시의 매출은 2조 단위고 그 밑에 있는 기업, 이 경쟁자 기업들은 1조 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CJ 프레시웨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지금 거점을 다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대신에 다른 타 기업체들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모 또는 네트워크 경쟁력이 있고요. 또 하나 핵심 경쟁력은 CJ 제일제당 또는 CJ 그룹 시너지를 통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식자재를 소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소싱하는 능력을 통해서 국내에서 상품이 식자재가 쇼티지가 났을 때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말 11월 중순쯤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2018년 하반기 실적은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YOY 21% 증가를 했습니다. 2018년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지금 CJ 프레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수익처를 대형 거래처 위주로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키친이라는 걸 통해서 기존에는 원재료를 납품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완조림 및 반조림 이런 식품 비중을 늘려가고 있어서 수익성은 점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D5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5 밸류는 저희 투자 전략 중에 가장 오래된 투자 전략이고요. 2015년 11월 30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운용을 진행했고 누적 수익률은 45%가 좀 넘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13%가 됩니다. 디파인 밸류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투자 전략 중에 가장 전통적인 가치 투자에 가깝습니다. 즉 굿밸류를 좀 위주로 보고요. 저평가된 중소형 소외주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PBR이 좀 낮은 종목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파인 밸류 중에 가장 주력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아이마켓 코리아는 대기업의 구매 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아이마켓 코리아한테 구매 소모품 재료들을 아웃소싱하면서 구매 비용의 10%에서 한 15% 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마켓 코리아를 보게 된 이유는 이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입니다. 기존에 이 대기업의 구매 관리 시장은 각 그룹사마다 관련 계열사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영역이 확고했고 서로 간의 경쟁도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이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또는 유통구조 선진화 이런 영향으로 그룹사들이 점점 계열회사들을 묶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1년도에 아이마켓 코리아 삼성 계열에서 분리가 됐고요. 2018년에는 서브원이 LG 계열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KT, 포스코 이런 그룹사들의 계열사도 이제 분리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서로 간의 경쟁 시장이 되고 그 아이마켓 코리아 거기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서 아이마켓 코리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첫 번째로는 역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매 관리 관련 매출이 3조 원이 넘는 회사가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아이마켓 코리아랑 LG 기업의 서브원. 나머지 회사는 전부 다 1조 미만의 회사고요. 자, 그래서 대기업, 대그룹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개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의 경쟁력은 2011년도에 먼저 계열 분리가 됐기 때문에 투자 생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거래처뿐만 아니라 삼성 외에 거래처도 확보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고요. 그리고 구매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 영역도 다각하기 위해서 의약품 유통인 안현케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른 MR 업체에 대비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는 2018년 중순쯤에 투자를 시작했고요. 2018년 하반기는 매출은 소폭 줄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3% 증가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원래 삼성에서 2011년도에 계열 분리될 때 삼성하고 맺은 계약이
2016년까지 물량을 보장해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2017년, 그다음에 2018년 삼성과의 거래 물량이 조정이 되고 마진이 조정이 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2018년 상반기까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거래 물량 조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 마진도 안전 마진으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2018년 이후에는 연평균 1.5% 정도의 안전 마진을 갖게 됐고요. 자, 또한 이 자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안영케어는 원래는 세브란스 병원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의 의약품을 품하는 업체고,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때문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맥 코리아한테 51% 지분을 안겨주면서 독립을 시켰죠. 근데 이 안영케어는 세브란스 병원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실적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은 매년 1개 또는 2개 정도 병원 수를 계속 늘릴 계획이고요. 따라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2018년 상반기 좀 안 좋은 기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은 한 0.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롱테일 밸류고요. 디파인 밸류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디파인 밸류가 소외된 그리고 저평가된 그런 가치주에 투자를 했다면 롱테일은 좀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가치주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롱테일 상품을 오픈하게 됐고요. 디파인 밸류보다는 PBR이 높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인 밸류가 중소형주에 제한을 벗어 투자를 했다면 이 롱테일 밸류는 대형주까지 같이 유니버스를 넓혔습니다. 매볼통에서는 작년 4월에 출시를 했고, 자, 원래는 미래에셋 대우에 먼저 출시한 상품이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 기준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연평균 15%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롱테일 밸류의 주력 상품이 멀티캠퍼스라는 종목인데, 멀티캠퍼스는 기업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 계열사고요. 주로 삼성 또는 다른 대기업들의 직원 교육을 위탁받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입니다. 자, 저희가 멀티캠퍼스를 보게 된 이유는 역시 평균 수명 연장의 고령화, 자, 이쪽으로 사회가 변하면서 내가 한 번 배운 지식으로 내가 평생 돈을 벌 수 있을까?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그게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교육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도 4차 산업혁명들께 빠르게 변하면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쪽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역시 규모, 그 다음에 콘텐츠 개발 역량입니다. 먼저 이 기업이 콘텐츠를 만드는 소스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삼성경제연구소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콘텐츠를 갖고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링크드인 같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콘텐츠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이 질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업의 멀티캠퍼스의 연매출 한 2,400억 정도인데, 경쟁사인 휴넷이나 아니면 KT 에듀원 같은 경우는 500~600억. 그래서 기업 규모 차이가 많이 나죠. 두 가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캠퍼스는 저희가 2018년 초반에 편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18년 하반기 성과는 YOY로 매출이 24%,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57%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 증가하면서 기업 가치까지 같이 향상이 됐고요. 2019년 사업 전망은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먼저 삼성그룹에서 아직 멀티캠퍼스로 이관시키지 못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추가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삼성그룹에서 발표한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총 규모는 약 5천억 규모고요. 올해부터 500억, 내년 700억, 내후년 1,000억 이렇게 연간 매출이 붙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롱테일과 같이 출시된 트리거 밸류라는 상품이 있고요. 롱테일 밸류 또는 롱테일 밸류 외에도 저희가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니버스 중에서 실적에 포커스를 많이 둔 상품입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력이 성장률이 좀 높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고요. 롱테일보다는 한 2% 정도 연평균 수익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롱테일의 단기이 좀 어려운, 왜냐하면 롱테일이 저희가 10년 투자를 보고 있거든요, 컨셉이. 그래서 IT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10년 투자를 보기가 힘들죠. 어떻게 될지,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종목도 트리거에는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거 밸류의 가장 주력 종목은 실리콘업스라는 기업이고요. 실리콘업스의 미래 가능성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자, 여기에 핵심적인 중요도를 갖는 시스템 반도체가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이 확대되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됐고, 이 실리콘업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실리콘업스 이전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LCD가 장기간 디스플레이의 주력 기술이었죠. 그래서 LCD가 30년, 4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기술 개발이 일어난 지. 그러면서 이제 중국 기업이 다 따라올 상황이고, 이제 중국 기업의 단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LCD는 점점 밀려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삼성이나 LG가 올레드나 플렉서블 이런 쪽으로 선행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실리콘업스도 LG 계열사로서 같이 선행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LCD에서 기술 격차가 없던 것이 지금은 올레드나 플렉서블에서 기술 격차가 생긴 상황이고요. 자, 지금 디스플레이 변화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이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당분간은. 실례로 LG 디스플레이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관련 시스템 반도체는 모두 다 실리콘업스가 납품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 대형 패널 제조사인 BOE나 차이나스타, 이런 기업들의 반 이상을 실리콘업스가 시스템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개발 격차 경쟁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실리콘업스를 보게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실리콘업스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LG에서 요구하는 실리콘업스의 역할은 전반적인 시스템 반도체 제조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이에요. 설계. 그래서 LG그룹이 연간 수입하는 반도체가 9조 원 정도 되는데, 이 9조 원 중에서 1.5조에서 2조 원 정도는 2025년까지 실리콘업스가 담당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배터리 또는 일부 전장 쪽에서는 개발이 완료가 됐고 지금 테스트 단계 중이고요. 본격적인 매출은 2020년 이후에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0년 이후에 뭐 다른 시스템 반도체가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2019년, 2020년은 좀 구조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LCD에 들어가는 부품과 OLED에 들어가는 부품의 단가 차이가 2배 정도 나고 마진 차이도 2배 정도 나고 있는데 이 OLED 비중이 지금 강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9%, 18년도에 24%, 19년도에 38%. 그래서 이 OLED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얘는 2019년, 2020년 성장이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저희 상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맨 먼저 디파인 밸류가 나왔고요. 그다음 디파인 밸류는 저평가주 위주에서 성장주 위주 인테일 밸류가 나왔고요. 그다음 이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좀 많이 좋은 것들을 쓰는 트리거 밸류가 있고 트리거 밸류 다음에 투자 기간을 좀 줄여서 효율화 시켜보자 해서 알고리즘을 같이 결합한 콜라보 밸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디펜스 밸류는 숏에 투자하고 싶은 그 고객층의 요구 때문에 만든 상품이고요. 내수주, 그 다음에 인버스, ETF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디펜스 밸류입니다. 맵 이외에 혹시 저희 오프라인 상품이 있고요. K증권에서 지금 맵 일본 상품, 한국 상품 두 개의 맵을 운영하고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홈페이 논의에서 기간이 2018년 1월부터 나왔잖아요.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멀티 캠퍼스. 네. 근데 이 멀티 캠퍼스를 단기간에 보면 이게 이미 엄청나게 내려간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 설계했을 때 멀티 캠퍼스의 기본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